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정말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무려 40개가 넘는 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산들 중 어떤 산들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서울은 정말 등산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40개가 넘는 산들이 있고요. 정말 초급자에게 어울리는 산부터 중급자에게 어울리는 산까지 다양한 산들이 있고 1000m가 넘어가는 산은 없지만은 불수사 노북 같은 장거리 코스도 짤 수 있을 만큼 좋은 코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서울 사람들의 인기 순위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기준으로 하였고요. 안산의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지만은 정확한 해시태그 횟수에 통계가 어려워서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남산도 좋아하지만은 남산은 등산보다는 자전거나 버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외를 하였습니다. 총 40개가 넘는 산들 중에서 250m가 넘는 산들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총 12개의 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위는 14,500여 회 해시태그된 대모산이 차지했습니다. 대모산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져 있는데요. 특히나 일원역 부근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풍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요, 대모산 정상 헬기장 부근에서 바라보는 강남구 일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슬리퍼로도 올라가기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 많지 않아서 멀리서 찾아갈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근처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운동 삼아 다녀오기 좋은 곳 같습니다. 참고로 대모산 옆에 구룡산과 엮어서 대모구룡 종주를 하기도 하는데요. 구룡산의 경우에도 8,900여 회 해시태그 되었습니다. 11위는 14,900여 회 해시태그된 삼성산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산은 관악구, 금천구 그리고 안양시에 걸쳐져 있는 881m의 산인데요.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접근성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관악산에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실제로 삼성산을 올라보시면은 정상부 능선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기대봉에서 국기봉까지의 능선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앞권은 삼성산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의 모습은 가히 절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산을 오르는 것은 보통 서울대 입구에 있는 관악산 공원에서 출발을 하거나 혹은 안양예술공원, 관악역에서 많이들 출발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도 속수역에서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위는 21,000여 회 해시태그된 우면산이 차지했습니다. 우면산은 서초구와 과천시에 걸쳐져 있는 293m의 산인데요. 사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모산, 구룡산과 비슷하게 풍경이 다른 산들에 비해서 크게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심에서 멀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고 또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풍경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기분으로 많이들 다녀가시는 곳 같습니다. 9위는 총 4만여 회 해시태그된 북악산이 차지했습니다. 10위와 비교해도 2배의 해시태그 횟수를 자랑하는데요. 북악산은 종로구와 성북구에 걸쳐져 있는 산으로서 높이는 342m입니다. 북악산은 경복궁과 청와대 뒤편에 있어서 과거 김신조 간첩이 북악산을 통해서 침투한 이력이 있어서 2007년까지 출입이 통제가 되었었고요. 2007년에 처음으로 개방되었고 현재도 출입증을 받아야지만 북악산에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북악산 북측 탐방로를 추가로 개방했고요. 남측 탐방로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악산을 오르는 코스는 보통 창의문에 시작해서 정상을 오르고 그리고 말바위 안내소까지 이어지는 한양 도성길 백악 구간을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창의문에서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북한산 비북능선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그리고 종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한양 경계를 이루는 곳에 세워져 있던 한양 도성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인데요. 다만 창의문에서 북악산 정상까지 꽤 가파른 경사가 이어져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는 굉장히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크게 힘든 구간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는 총 52,000여 회 해시태그된 불암산이 차지했습니다. 불암산은 510m의 산으로 노원구와 남양주시에 걸쳐져 있습니다. 불암산은 정상부에 오르면은 서쪽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수락산이 남쪽으로는 아차산과 남산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기도의 고산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서울 쪽에서 오르실 때는 보통 상계역이나 단고개역 혹은 화랑대역에서 많이들 오르시는데요. 상계역이나 단고개역에서 오르시는 코스는 꽤 가파른 코스이고요. 가파른 코스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화랑대역 쪽에서 공릉동 백세문에서 오르시면은 조금 길지만 경사가 그리 가파르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불암산은 덕릉고개를 사이에 두고서 수락산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락산과 함께해서 종주 코스로 다니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종주 코스 중에 하나인 불수사도 북의 시작 코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불암산은 바위산인데 비해서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만은 일부 구간은 굉장히 험한 구간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7위는 총 10만 7천여 회에 해시태그된 수락산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불암산과 7위, 8위를 사이좋게 차지했네요. 수락산은 높이 638m의 산으로 북한산, 도봉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고요. 노원구, 의정부, 그리고 남양주에 걸쳐져 있는 산입니다. 수락산도 불암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바위산이고요. 정상부 능선에 멋진 바위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정상에서 안부 삼거리까지의 능선인데요. 이 능선에는 여러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들이 모두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기기묘묘하고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수락산의 명물 기차바위가 있는데요. 기차바위의 경우에는 경사 70도의 바위를 30m 동안 줄 하나에 의지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스릴 있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우회하시는 것이 없고요.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수락산을 보통 기차바위로 오를 때는 보통 장암역에서 오르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수락산역에서 많이 오르시는데요. 그 외에도 남양주 방향에서 향로봉이나 혹은 금류폭포를 통해서 정상을 오르시는 코스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의정부 방면에서 도정봉을 통해 오르는 코스도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추천합니다. 6위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가 된 인왕산이 차지했습니다. 인왕산은 총 10만 5천여 회 해시태그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이유는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져 있어서 서울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338m여서 비교적 체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요. 올라가시면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단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경복궁과 그리고 종로의 시티뷰가 서울 최고의 시티뷰 포인트 중에 한 곳이고요. 정상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산 비봉능선이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일몰을 보기도 좋고요. 야경으로도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하산 후에 서천에 먹을 것들이 많아서 하산 후에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야경이나 혹은 일몰을 보러 가실 경우에는 헤드랜턴이나 혹은 랜턴을 꼭 챙겨 가셔서 안전에 유의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굉장한 바위산이지만은 정비가 꽤 잘 되어 있어서 등산화 없이도 충분히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산이 너무 낮고 그리고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강도가 있는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안산이나 북악산과 함께 연계해서 산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길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5위는 총 12만 5천여 회 해시태그된 도봉산이 차지했습니다. 도봉산은 도봉구와 의정부시 그리고 양주시에 걸쳐져 있는 740m의 산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산은 정상인 자원봉과 신선대를 비롯하여서 포대능선 정상, Y계곡, 여성봉, 오봉, 우이암 등 볼 것이 산지에 있는 산이어갖고 두고두고 다양한 코스로 가보시길 추천하는 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어서 험한 코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등산화를 착용하고 오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Y계곡 같은 곳은 등산화가 없이는 절대로 출입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보통 많이들 오르시는 코스는 도봉산역에서 마당바위를 통해서 신선대로 올라가는 코스를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험한 곳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도봉산역에서 은서감을 통해서 다락능선 그리고 포대능선 정상 그리고 Y계곡을 통해서 신선대를 가는 코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코스는 굉장히 험한 코스이니까 등산화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험한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산은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추 방면에서 여성봉을 통해서
오봉으로 오르는 코스도 추천하고요. 도봉역 방면에서 무숫골을 통해서 우이암을 가는 코스 역시도 한번 가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패산과 연계해서 사패산 정상을 들른 후 토대능선을 통해서 도봉산 정상인 신선대까지 오는 타패도봉 종주도 많이들 다니시는 코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총 15만 4천여 회 해시태그된 청계산이 차지했습니다. 청계산은 서초구와 과천시에 걸쳐져 있는 산인데요. 정상은 618m의 만경대이지만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582m의 매봉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은 500m가 넘는 다른 서울의 산들에 비해서 풍경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요. 청계산 입구역에서 바로 오를 수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등산화가 없이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청계산 입구역이 위치한 원턱골에서 매봉을 오르는 코스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달래 능선을 통해서 조금 만만하게 오르는 것이 조금이나마 풍경이 더 좋아서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진달래철에 가보시면은 진달래 능선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진달래 명소 중에 한 곳이니 진달래철에 꼭 한번 가보시기 추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봉 뒤로 이수봉, 국사봉 그리고 과천 매봉까지 이어지는 코스도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꽤 볼만한 코스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위는 총 15만 9천여 회 해시태그된 아차산이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용마산도 5만 6천여 회 해시태그 되었지만은 사실상 아차산과 같은 산으로 볼 수 있어서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차산은 광진구와 구리시에 위치한 287m의 산인데요. 바로 옆에 용마산은 348m로 조금 더 높습니다. 아차산은 광나루역, 용마산역, 그리고 아차산역 등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산 중에 한 곳이고요.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부에서 시티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구리방면으로 한강 리버뷰도 볼만하고요. 그리고 해맞이 광장에서 바라보는 롯데타워는 롯데타워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난이도에 비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도심에 위치한 산답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특정 코스를 추천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교통편을 고려해서 편한 코스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2위는 총 19만 4천여 회 해시태그된 관악산이 차지했습니다. 관악산은 해발 632m의 산으로 서울의 한강 이남산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구 밀집 지역의 산답게 수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관악산 영상만 해도 현재 10개 가까이 되고요. 아직도 제작하지 못한 코스가 많습니다. 이만큼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한두 번 가볼 산은 아니고요. 두고 다양한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코스는 서울대공학관이나 혹은 과천향교에서 바로 오르는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다른 코스에 비해서 풍경은 좀 안 좋지만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짧아서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당능선은 사당역에서 바로 오를 수 있다는 좋은 접근성과 관악산 최고의 시티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하지만 최근 등산이 유행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코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학바위 능선, 수영장 능선, 관양 능선, 용마 능선, 케이블카 능선, 팔봉 능선 등 정말 다양한 능선이 있어서 이 모든 코스를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관악산 육봉 능선은 제가 가본 등산로 중 가장 무서웠고요. 익스트림한 코스를 즐기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초행이실 경우에는 꼭 인솔자와 함께 가시는 걸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코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총 36만여 회 해시태그된 북한산이 차지했습니다. 북한산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인데요. 정상이 100군데는 837m로 서울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산은 서울에 있지만은 전국 유수의 산들과 비교해도 그리 부족하지 않은 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멋진 산들을 서울 전역에서 지하철로 1시간 남짓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은 초보자가 쉽게 오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일단은 837m라는 높이 자체가 체력이 좀 좋지 않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난이도이고요. 특히나 위문을 지나 100군데까지 올라가는 코스는 굉장히 험해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 처음 가신다고 하면은 북한산 성탐방지원센터나 혹은 도선사에서 100군데로 바로 오르는 코스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하지만 좀 체력에 좀 자신이 있고 멋진 풍경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봉능선 코스나 혹은 서울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우는 의상능선 코스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문병능선, 형제봉능선, 칼바위 능선, 영봉,
원효봉, 응봉 능선, 진달래 능선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있고 이 코스가 모두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번씩 가보시길 추천하는 코스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서울의 명산 인기 순위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상처럼 북한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놓치기 아까운 산들이 많으니까 모두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